안녕하세요. 유통판매 초보자, 예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최신 유통정보, 유통판매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유통마케팅 사관학교 대표 윤호연입니다. 자, 광고 꼭 해야 할까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죠. 광고했는데 효과가 없다. 광고비 대비 생각하면 전혀 남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광고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광고를 안 하면 원하는 매출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원하는 매출을 만들려고 했을 때는 광고가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효과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광고를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해봤자 효과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광고의 고수들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효율이 좀 떨어질 수는 있죠. 경쟁 때문에. 그러나 광고가 효과가 없다? 그런 얘기는 좀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광고를 안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매출을 만들 수 없다는 점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는 노출입니다. 노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광고를 했는데 매출이 안 나와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광고는 노출만 되면은 광고의 역할을 다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광고를 매출로 생각하는데 온라인 쪽에서는 특히 광고를 했다는 거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노출의 개념이지 매출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령 노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유입 매출이 없다 그러면 유입이란 클릭이죠. 노출이 됐는데 고객이 클릭하거나 클릭해서 들어와서 매출이 없다면 그때는 뭘 봐야 될까요? 그때는 이제 썸네일이나 대표 이미지요. 썸네일이나 가격, 배송 조건, 상세 페이지의 내용, 상품 구성, 구매 후기, 상품성 등을 잘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고에서 노출이 되면은 일단 그걸로 끝이에요. 광고의 역할은 다 한 건데 그 다음에 전환이 없다. 유입이나 매출이 없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광고의 기본적인 내용 한번 알아볼게요. 보통 파워셀러나 온라인상의 파워셀러나 성공한 중소기업은 금액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모두 광고를 집행해요. 광고는 투자입니다. 투자. 광고에도 효과가 없다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광고를 잘 못하는 경우예요. 못하니까 안 하려고 하고 효과 없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광고를 안 하고도 매출이 높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는 만약 광고를 하게 되면 더욱더 큰 매출 및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광고 안 해도 잘 돼. 이 사람은 그 자체로 만족할 수 있는데 더 큰 매출과 이익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광고는 정확히는 몰라도 내가 하는 광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필수예요. 특히 키워드나 타겟팅에 대한 개념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대행사한테 광고 대행사한테 광고를 맡겼다 할지라도 내가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있어야 돼요. 가령 키워드 광고를 내가 하는데 키워드가 뭔지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리타겟팅 광고를 하는데 타겟팅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 효율적인 광고 집행이 될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 이제 광고에도 효과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가령 내가 광고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광고비는 10분의 1로 집행을 해도 매출은 10배로 올리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내가 광고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광고비를 아무리 집행해도 매출이 많이 안 올 확률이 높죠. 자, 광고에 대한 그런 기법이나 노하우 같은 거는 네이버나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 등에서는 무료 강의들이 있잖아요. 일단 그런 것만 봐도 기본적인 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테스트예요. 기본만 알고 있으면 그 다음은 어떤 키워드로 해보고 어떤 카테고리에서 해보고 어떤 타겟팅 잡아서 해보고 테스트의 개념이에요. 테스트 해보고 요게 효율이 안 나면 요 광고는 끄고 요게 효율이 나면 요거에 더 많이 집행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테스트, A-B 테스트라고 하는데 A-B 테스트를 통해 여러 조건들을 테스트해보고 나한테 맞는 최적의 광고 조건을 세팅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요새는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에
수많은 광고 관련 정보 노하우를 얻을 수 있어요. 가령 뭐뭐뭐뭐 하는 방법으로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가령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하는 방법, 페이스북 광고하는 방법, 페이스북 맞춤 광고, 인스타그램 광고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뭐뭐 하는 방법으로 검색하면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건 다 할 수 있어요. 난 광고할 줄 몰라요? 그거 아닙니다. 유튜브 가면 다 있어요. 또는 그 포털이나 SNS가 기본적으로 제공해놓은 무료 온라인 광고, 무료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다 익힐 수가 있습니다. 내가 광고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광고 대행사한테 맡겨도 효율이 형편없을 확률이 높아요. 보통 광고 대행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한데 내가 광고를 모르면 당연히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광고 대행사에게 눈탱이 맞을 확률이 높아져요. 자, 광고 대행사가 내 광고만 하고 있을까요? 수없이 많은 광고를 하는데 자, 징징대면은 더 해준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자, 광고 대행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돼요. 그래야 광고 대행사가 내 광고에 더 집중해서 해줍니다. 자, 그리고 광고 대행사들은 광고주가 광고를 많이 해야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인데 자, 이왕이면 광고를 많이 하라고요. 사장님, 매출을 올리려면 이 광고 하셔야 됩니다. 매출을 올리려면 이 광고를 더 집행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광고에 대해 잘 모르면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겠고 또 혹해갖고 광고비에 더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확한 방향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람직한 광고 대행사 이용 방법은 내가 광고를 먼저 직접 집행해 보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서 직접 집행해 보고 기본 지식을 어느 정도 습득한 후에 광고 대행사를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계속 조건을 바꿔서 광고 대행사한테 줘야 돼요. 요거 한번 해보라. 요건 왜 이리 효율이 없냐. 요쪽으로 한번 더 해봐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광고 대행사 커뮤니케이션 해야 광고 효율이 높아지지 그냥 단순히 맡겨놓고 알아서 광고 잘해주세요 하면은 광고 대행사가 제대로 안 해줄 확률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그리고 내 상품과 궁합이 맞는 광고가 존재해요. 그건 이제 찾아 나가는 거죠. 네이버 광고든 뭐 다음 광고든 카카오 광고든 뭐 페이스북 광고든 그중에 분명히 내 상품과 내 아이템과 궁합이 맞는 광고가 존재해요. 그건 이제 찾아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 분석하는 게 필수예요. 단순히 광고하고 끝이 아니라 그 광고 결과를 갖고 분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한테 맞는 광고를 찾아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온라인 광고를 할 때 필수 용어부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이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노출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온라인 광고에서 노출수. 이건 뭐냐? 광고가 노출된 횟수. 도달수는 뭐냐? 광고에 한 번 또는 그 이상 노출된 사람의 숫자입니다. 자, 노출수와 도달수가 보통 헷갈리는데 자, 가령 어떤 한 명이 광고를 5번 보았다면 자, 노출수는 5예요. 5번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도달수는 1이에요. 1. 왜냐면 한 명만 갔기 때문에 이 차이 알아두셔야 되고 자, 클릭수. 광고가 클릭된 횟수고요. 클릭률은 광고 클릭수 나누기 광고 노출수. 노출됐는데 몇 번 클릭했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클릭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클릭률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배너 광고 있잖아요. 배너. 막 뜨는 배너 광고들은 그건 1%로 알려져 있어요. 클릭률이. 페이스북 광고는 1.6%. 그나마 클릭률이 아주 높죠. 배너 광고 대비해서는. 그리고 구글 광고들 있잖아요. 구글 광고가 제일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0.4%. 이렇게 클릭률이 나옵니다. 자, 클릭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타겟팅을 잘해야 돼요. 타겟팅. 고객 타겟팅. 그러니까 살만한 내 상품에 관심이 있는 살만한 사람에게만 보여줘야 클릭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광고를 잘 만들어야겠죠. 광고 콘텐츠를 잘 만들어야 또 클릭할 확률이 높아지고. 자, 전환수는 뭐냐? 전환이란 말이 뭐 오프라인만 하는 사람들은 생소한데 전환이란 뭐냐면 광고를 보고 반응한 횟수예요. 그게 전환수예요. 반응이란 뭐냐? 구매를 했다든지 이벤트 참여를 했다든지 회원가입했다는 그런 횟수를 말합니다. 반응한 횟수. 자, 전환율은 전환수 나누기 클릭수를 말합니다.
자, 우리나라 개인 쇼핑몰에 뭐 전체 쇼핑몰의 평균 전환율은 2.5%예요. 2.5%. 그러니까 100명이 클릭하고 들어오면 2.5명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100명이 클릭하게 만들려면 광고를 훨씬 많이 보여줘야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100명한테 광고를 보여주면 2.5명이 사는 게 아니라 한 1000명한테 보여줘야 돼요. 1000명, 2000명한테 보여줘야 클릭을 100명이 하고 클릭한 사람 중에 2.5명이 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그 쇼핑몰 전환율이 2.5%라는 거는. 그리고 보통 어떤 쇼핑몰에 12일 동안 6번을 방문해야 구매한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특정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려면 12일 동안 그 고객이 6번 방문해야 구매한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방문한 사람에게 쇼핑몰을 한 번 방문한 사람에게 광고를 다시 보여줬을 때 재방문할 확률은 20%밖에 안 돼요. 20%. 그래서 한 번 방문한 사람에게 물건을 팔려면 어떻게 되냐. 일단 재방문율이 20%니까 5번 보여줘야 되고 또 곱하기 5번 방문하게 더 방문하게 해야 되니까 5 곱하기 5 해서 25번. 총 25번 광고를 보여줘야 구매한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한테 딱 한 번 보여주면 안 돼요. 수없이 보여줘야 됩니다. 25번 보여줘야 구매한다고 그런 결과가 있으니까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환당 비용이란 뭐냐. 전환당 비용. 한 번의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 한 번의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광고 비용을 말합니다. 전환당 비용. 자, 랜딩 페이지. 랜딩 페이지는 검색 광고의 텍스트나 배너 광고를 클릭했을 때 연결되는 페이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딱 뜨는 페이지 있잖아요. 검색 광고에 이제 텍스트들이 있는데 그걸 딱 클릭하거나 배너 광고를 딱 클릭했을 때 바로 연결되는 페이지를 랜딩 페이지라고 합니다. 랜딩 페이지가 잘 구성되어 있어야 뭔가 전환이 일어나겠죠. 매출을 일으킨다든지 회원가입을 한다든지 등등등. 자, 반송수. 반송수는 뭐냐. 웹사이트에 방문한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로 이탈하는 숫자입니다. 아주 나쁜 거죠. 그냥 웹사이트에 방문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로 이탈하는 수. 반송수. 그다음에 로아스라고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광고 수익률을 말합니다. 이거는 보통 광고 매출액 나누기 전체 광고비를 말합니다. 광고 수익률. 로아스가 커야 좋은 거겠죠. 자, 다음은 광고 집행 방식입니다. 자, 온라인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뭐 익숙한 용어들인데 이게 우리 유통하는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를 확률이 높아요. 근데 뭐 온라인 유통하시는 분들은 대충 아는 개념이고요. 자, 광고 집행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CPM. 이건 코스트 퍼 밀이라고 하는데 1천의 광고 노출을 했을 때 기준으로 광고비. 1천의 광고 노출 비용, 1,000회 광고 노출당 광고비를 말합니다. 주로 배너 광고에서 쓰는 용어예요. CPM은. 자, CPC는 코스트 퍼 클릭. 이거는 클릭당 과금된다는 광고비입니다. 클릭당 비용. 이거는 광고 노출, 몇 번 노출된 거랑은 상관없이 클릭이 한번 발생할 때마다 과금되는 광고비인데 주로 검색 광고입니다. 검색 광고. 우리가 네이버에서 검색할 때 항상 최상단에 쓰는 파워링크라고 있죠. 네이버 파워링크. 이 파워링크가 대표적인 CPC 광고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요 쿠팡 다이어트미 한번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광고비가 나가는 거예요. 한번 클릭당. 근데 클릭 안 하면 돈이 하나도 나가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CPA, Cost per Action. 이건 액션이 발생할 때마다, 고객 행동이 발생할 때마다 과금되는 광고비를 말합니다. CPA. 주로 제휴 마케팅에서 사용하는 개념이죠. CPA. 광고주가 원하는 특정 행동을 수행했을 때 특정 행동이란 뭐냐? 구매를 한다든지 상담 신청을 한다든지 이벤트를 참가한다든지 뭐 앱을 다운한다든지 이런 특정 행동을 수행했을 때마다 비용이 청구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CPP, Cost per Period. 피리어드가 기간이죠. 일정 기간당 광고비 집행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광고 노출과 상관없이 뭐 몇 번, 몇십 번 보여줘도 상관없고요. 이거는 기간으로 그냥 끊어서 광고비가 집행되는 겁니다. 주로 오픈마켓 광고가 있죠. 오픈마켓의 가로 광고 이런 건 하루, 가로 광고, 세로 광고 보면은 하루마다 비용이 집행되는 게 있어요. 하루에 뭐 수십 번, 수백 번 보여주고 클릭이 몇 번이 나도 상관없고 하루당 특정 비용을
내는 그런 CPP 형식의 광고가 있고 CP뷰라고 있어요. 이건 뭘까요? 뷰당 광고비죠. 뷰당 시청한 만큼 과금되는 광고비. 주로 유튜브 같은 동영상 광고에서 사용되는 개념이죠. 이 내용들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CPC하고 CPM, 그다음에 뭐 CPP 정도 유통해서 뭐 이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광고의 종류를 볼까요? 뭐 여러 가지 광고가 있는데 먼저 가장 유명한 게 검색 광고죠. 검색 광고. 우리가 청바지 검색하면 이렇게 쫙 뜨잖아요. 근데 제일 위에 뜨는 게 뭐죠? 파워링크죠. 파워링크. 이게 검색 광고예요. 자, 배너 광고는 뭐냐? 일반적으로 포털에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배너로 뜨는 거, 배너 광고. 자, SNS 광고. 요거는 이렇게 페이스북 광고나 뭐 인스타그램 광고 같은 뭐 SNS 광고들 말하는 거. 영상 광고는 뭐죠? 영상으로 된 광고. 유튜브에 나오죠, 유튜브. 유튜브에 어떤 내 컨텐츠를 딱 보려고 했을 때 바로 앞에 뜨는 그런 거, 영상 광고 같은 거. 그다음에 네이티브 광고는 뭐냐면 뉴스 기사 형식의 컨텐츠 형식의 광고들 말하는 겁니다. 자, 네이버 모바일로 들어가서 뉴스 기사를 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AD라고 조그맣게 써 있고 뉴스 기사같이 생긴 그런 광고들이 있어요. 그런 걸 네이티브 광고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검색 광고, 검색 키워드 광고요. 자, 검색 키워드 광고는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 그리고 오픈마켓 등에서 검색 결과로 노출되는 광고를 말합니다. 유통에서는. 자, G마켓에서 후라이팬을 검색하게 되면 여기 보면 파워 상품이라고 이렇게 뜨죠. 그 밑에도 계속 광고인데 요런 거, 이런 게 이제 검색 키워드 광고라고 할 수 있죠. 검색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에서 수영복을 딱 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위에 프리미엄 링크라고 뜨죠. 이런 게 검색 키워드 광고입니다. 이런 검색 키워드 광고는 고객이 이미 목적을 가지고 검색을 하는 거잖아요. 후라이팬을 왜 치겠어요? 살려는 거죠. 수영복 왜 치겠어요? 사거나 뭐 관심이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색 키워드 광고는 가장 효율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가지고 이미 살 생각이 있어요. 그런 살 생각을 가지고 검색을 하기 때문에 가장 광고 효과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높은 구매율과 빠른 성과를 가진 광고 방식이에요. 전환율을 봤을 때 검색 광고가 가장 전환율이 높죠. 왜냐하면 검색 광고는 이미 살려는 의도가 있잖아요. 검색 광고 다음에 전환율이 높은 게 페이스북 광고, 그 다음에 배너 광고 이런 식으로 전환율 높은 순서가 있습니다. 검색 광고보다는 이제 페이스북 광고에서 좀 더 전환이 많이 일어나고 가장 효과가 없는 게 배너죠. 배너. 배너는 왜냐하면 관심 없는 사람한테도 다 뜨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전환이 잘 안 일어나죠. 이런 검색 키워드 광고는 온라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광고 방식이고 주로 CPC 과금 방식이에요. 클릭당 비용 광고비가 청구되는 그런 과금 방식이 사용되는데 보통 경쟁 입찰 방식으로 광고 비용이 결정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키워드별로 입찰을 하는 거예요. 어떤 키워드, 가령 여기 보면 후라이팬이라는 키워드 있잖아요. 후라이팬이라는 키워드에 대해 사람들이 돈을 적어내는 거예요. 100원, 200원, 300원. 그렇게 해갖고 뭐 가장 많이 써낸 사람이 광고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키워드에 따라서는 소액으로도 광고를 시작할 수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그런 키워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상대적으로 소액, 최소 비용으로 광고도 시작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검색 키워드에 따라 광고 비용이 천차만별이에요. 대표 키워드는 무지무지하게 미친 듯이 비싸고 세부 키워드들 있잖아요. 잘 안 쓰는 거. 그런 거는 싸고. 이런 검색 키워드 광고는 키워드에 대한 이해가 광고 성공에 가장 중요하겠죠. 키워드를 잘 이해하냐. 고객이 살 법한 키워드에 비싸지 않게 광고를 해야 광고 효율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이런 검색 키워드 광고의 단점은 뭐냐면 일단 검색한 사람에게만 노출해요. 그러니까 신규 브랜드나 신상품 같은 경우는 비효율적이죠. 왜냐면 그 브랜드나 신규 브랜드나 신상품은 알려져 있지 않아서 사람들이 모르는데 검색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검색 키워드 광고는 신상품이나 신규 브랜드는 좀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검색 키워드 광고는 일반적으로 광고 비용이 매우 높다는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환율이 높잖아요. 전환율이. 이미 뭔가 살려는 의도를 가지고 검색하기 때문에 광고 비용도 매우 높습니다. 특히 네이버 키워드 광고, 이런 파워링크 같은 네이버 키워드 광고는 광고 비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조금만 경쟁이 심한 키워드만 해도
광고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계속 비싸지고 있는 추세고요. 자, 다음은 배너 광고입니다. 보통 키워드 광고, 배너 광고가 대표적이죠. 대표적. 배너 광고는 일반 배너와 네트워크 배너로 구분이 되는데, 자, 일반 배너는 이렇게 포털에서 포털 사이트 등의 고정형 배너를 말합니다. 이런 고정형 배너는 보통 CPM 또는 CPP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네트워크 배너란 뭐냐면, 네트워크 배너는 언론사나 홈페이지 등의 이미지 형태로 노출되는 배너예요. 자, 언론사. 이건 뭐 언론사의 홈페이지인데, 자,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뜨잖아요. G마켓 광고가 뜨는데, 자, 이런 걸 네트워크 배너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자, 이게 제가 보는 화면이라고 할게요. 제가 G마켓에 들어가서 후라이팬을 검색을 했어요. 분명히 과거에. 검색을 했기 때문에 요 광고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내가 포털에 들어가든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든 요 후라이팬 그 광고가 내가 과거에 본 거를 기억하고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언론사나 홈페이지 등의 이미지 형태로 노출되는 배너를 이제 네트워크 배너라고 해요. 이거는 나한테 꼬리표가 달린 거예요. 나한테. 내가 과거에 G마켓에서 검색했기 때문에 이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이 많을 거예요. 어디서 휴대폰을 검색했어요. 휴대폰. 내가 아이폰 신형을 사려고 검색했는데 그게 계속 그 광고가 뜨는 거예요. 내가 어느 사이트에 들어갈 때마다. 이런 게 네트워크 배너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일반 배너 광고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런 네트워크 배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 이미 과거에 한번 검색했던 사람한테. 계속 보여줘서 살 때까지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고정형 배너는 사실 효과가 없죠.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다 보여지는 거라 살 의도가 전혀 없는 사람한테도 보여지기 때문에 전환율이 무지 떨어지지만 네트워크 배너는 효율이 좀 높죠. 왜냐하면 과거에 검색했던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너 광고는 과거에는 브랜딩 목적으로 많이 사용했어요. 브랜딩. 자, 고정 배너가 대표적인 브랜딩 목적이죠. 뭐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한테 알리면서 가령 이건 고려기프트 광고인데 고려기프트를 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브랜딩 목적으로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DB 확보 목적 또는 매출 달성 목적으로 써요. 그게 이 대표적인 게 네트워크 배너 광고죠. 요걸 또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DB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꼬리표를 확 붙여서 계속 리타게팅 광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 달성 목적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거는 고객이 구매해서 매출로 이어질 확률이 무지 높죠. 네트워크 배너 광고는. 네트워크 배너 광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DB도 많이 확보되는 거고 매출 달성 확률도 높아지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그냥 단순히 포털의 고정 배너 광고는 매출이 많이 안 일어나죠. 이것도 DB 확보 목적으로 많이 해요. 포털 배너 광고도. 자, 이걸 딱 클릭하고 이 사이트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한테 꼬리표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꼬리표가 계속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DB 확보, 데이터베이스 확보 또는 매출 달성 목적으로 배너 광고가 많이 이용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이렇게 포털의 고정형 배너 광고의 경우 보통 광고비가 매우 높아요. 뭐 최소 집행이 평균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광고가 아니죠. 이거는 비싸기 때문에. 자, 전에 검색 광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품이나 브랜드, 특히 신상품이나 신규 브랜드의 경우는 검색 광고보다 배너 광고가 훨씬 효과적이죠. 자, 검색 광고는 모르니까 검색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배너 광고는 그냥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상품이나 신규 브랜드 또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품이나 브랜드의 경우는 이런 배너 광고가 훨씬 효과적이겠죠. 근데 이런 배너 광고는 전환율이 낮죠. 키워드 광고 대비. 고객이 원하지 않을지라도 자동으로 배너 광고가 노출되기 때문에 전환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타게팅, 리가 다시죠. 다시 타겟팅하는 광고, 리타게팅 광고로 배너 광고가 이렇게 많이 활용됩니다. 보통 이거 딱 클릭하고 들어오면 픽셀을 붙여갖고 페이스북으로 리타게팅 광고를 많이 해요. 고객이 또 이 사이트에 이걸 딱 클릭해서 이 고려기프트 사이트에 들어갔다 나온 후에 언론 기사에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이 고려기프트가 여기 계속 뜨는 이런 식으로 해서 광고가 노출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SNS 광고입니다. SNS 광고. SNS 광고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밴드 등에서 하는 이제 SNS 광고를 말하는 건데 보통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광고가 효율이 좀 높습니다. 근데 광고비는 꾸준히 오르고 있는 트렌드고요. 특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광고는 검색 광고와 배너 광고의 중간 성격을 띠고 있어요. 자, 뉴스피드에 노출되는 거. 이렇게 나의 페이스북의 뉴스피드에 노출되는 거 이제 배너 광고 성격이죠. 내가 관심 없어도 이렇게 뜨니까. 그런데 검색 광고의 성격도 가지는 게 고객 타겟팅이 가능하잖아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가령 뭐 30대 관심사가 뭐 쇼핑인 사람. 그런 사람만 타겟팅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광고는 배너 광고의 성격도 띠면서 검색 광고의 성격도 띠는 좀 특이한 광고예요. 자, 그리고 페이스북의 경우는 픽셀을 활용해서, 자, 픽셀이란 뭐냐? 어떤 유저한테 꼬리표를 붙이는 거예요. 픽셀이라는 게. 꼬리표를 붙여갖고 계속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광고를 하는 그런 리타게팅 광고가 페이스북에서는 아주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효율도 높아지고요. 이미 한번 관심을 보인 사람한테 광고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으로 하다 보면은 본인의 관심 있는 게 광고는 이제 스폰서드라고 거기 써 있어요. 스폰서드. 자, 이렇게 스폰서드라고 써 있는데 요게 계속 따라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내가 타겟팅 된 거예요. 타겟팅. 그리고 광고 콘텐츠의 고객 반응도에 따라 광고 비용의 차이가 크게 발생해요. 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광고는 어떠냐면 가령 광고가 보였는데 그 광고에 반응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광고 비용을 줄여줘요. 자, 광고에 반응을 많이 한다는 게 뭐예요? 고객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객이 좋아하는 컨텐츠, 광고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노출시켜주고 광고비를 줄여주지만 아무리 광고를 보여줘도 그 광고에 클릭을 안 하고 반응을 안 해요. 그런 거는 고객이 싫어하는 광고죠. 그런 광고는 광고 비용을 많이 책정을 해요. 그래서 광고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고객이 좋아하게 만들면 광고 비용이 훅 떨어집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SNS 광고는 적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고 한 번 터지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큰 효과. 자, 페이스북으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사례가 많이 있죠. 뭐 에이프릴 스킨이나 뭐 돼지코팩으로 유명한 돼지코팩 회사라든지 아니면 마약 베개 이런 걸로 유명한 블랭크 코퍼레이션. 이런 회사들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매출이 뭐 몇천억대 나오면서 거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자, SNS 광고는 이제 타겟팅이 특히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만 한데 그런 타겟팅이 정말 정밀해져 가고 있고 네이티브 광고가 특징이에요. 네이티브. 컨텐츠 같은 광고. 자, 이런 거 보면 컨텐츠 같잖아요. 컨텐츠. 광고가 아니라. 무슨 스토리가 있잖아요. 스토리. SNS 광고는 그런 게 특징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SNS 광고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죠. 과거에는 포털 광고가 거의 다였는데 페이스북이 국내에 들어온 이후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 같은 이런 SNS 광고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영상 광고입니다. 영상 광고. 영상 광고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유튜브 광고, 네이버 TV. 잘 모르죠? 네이버 TV. 근데 하여간 거기도 광고가 있어요. 유튜브 광고나 네이버 TV 광고가 있죠. 과금 방식은 주로 CPV, Cost per View. 한번 볼 때마다 광고비 부과하는 거. CPV 방식이 많으면 CPM 방식도 있어요. 1000번 노출당 광고비를 집행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 CPV 방식이 많죠. 이런 유튜브 영상 광고 보시면 매출보다는 상품 브랜딩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죠. 주로. 매출이 아니라. 이 유튜브 광고 보고 이거를 사는 사람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또 검색해야 되잖아요. 유튜브에서 바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이거는 아신 TNF라는 뭐 회사인가 봐요. 뭐 똑똑한 박스 패킹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여기를 또 클릭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를. 근데 사람들이 보통 이런 걸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환율은 상당히 떨어지고 주로 브랜딩. 이 브랜드를 알리는 용도로 영상 광고는 많이 하죠. 그래서 규모가 큰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죠. 조그마한 회사들은 전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참여 안 하고 브랜딩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광고 비용이 매우 높죠. CPV 영상 광고의 경우 기본 월 예산이 최소 300만 원 정도는 돼야 효과를 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네트워크 영상 광고가 늘어나고 있어요. 한번 영상을 보면은 그걸 본 사람한테 그 비슷한 내용이 계속 따라다니는 그런 네트워크 영상 광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네이티브 광고입니다. 네이티브 광고는 뭐냐? 광고 같지 않은 컨텐츠 같은 광고를 말하는데, 자, 네이버 뉴스. 자, 네이버 모바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뉴스 기사 보게 되면 중간중간에 이런 광고인지 기사인지 모르는 것들이 있죠. 세상에 이런 제품이. 이거 만든 사람 천재 아냐? 세탁소 한 보름 보풀제일 거기. 이런 식으로. 또는 오직 입소문으로 대박난 제품이라고 이게 뭔지 알아? 무명 브랜드 인기 제품. 요 뉴스 기사들 사이에 중간에 껴있는 광고예요. 컨텐츠 같지 않은, 광고 같지 않은 컨텐츠 같은 광고를 말합니다. 물론 여기 AD라고 조그맣게 써있어요. 광고예요. 카카오톡 PC 버전 하단에 보면은 또 이런 식으로 기사형으로 나오고, 또 포털 사이트 무슨 언론사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것도 이제 기사형 네이티브 광고 형태예요. 광고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컨텐츠 같기도 하고 이런 광고를 말합니다. 이런 네이티브 광고들은 고객 반응도가 올라가면서 최근에 인기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면 광고 같지 않기 때문에, 컨텐츠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클릭하거든요. 고객들이 광고인지 모르면서 막 클릭해서 반응을 해요. 주로 많이 사용하는 데들이 이제 각종 언론사들 또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에서 기사형으로 이렇게 많이, 기사형 광고로 많이 보여주고 있죠. 인기 기사나 인기 콘텐츠 사이사이에 끼어서 클릭을 유도합니다. 이런 네이티브 광고들은 보통 CPC, 클릭당 비용을 집행하는 CPC 광고 형식이 많으며 기본 200만 원 이상은 집행해야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조금 집행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꽤 많이 필요해요, 돈이. 근데 이런 네이티브 광고는 고객을 끌어당길 만한 스토리가 있는 상품이 적합하죠. 그냥 뭔가 끌어당겨야 되잖아요, 고객들을.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있어야 돼, 이렇게. 뭔가 고객을 끌어당길 만한 그런 뭔가가 컨텐츠가 있어야 네이티브 광고에 적합하지, 그런 스토리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흥미 유발을 못하죠. 그래서 클릭을 불러일으킬 수가 없어요. 자, 지금까지 여러 온라인 광고들의 종류에 대해 알아봤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ww.retailcampus.co.kr에 접속하시면 총 30시간 80강 유통마케팅사관학교의 모든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수강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